오네어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NBA 온에어 시즌 5 46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야님. 가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수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법사님. 안녕하세요, 마법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4명이서 조촐하게 또 이 조합은 처음 아닌가요? 언젠가 있었겠죠. 워낙 다양한 조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한 36개 정도의 라인업을 봤는데 지금까지. 그렇죠. 이건 굉장히 드문 라인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파이널 라인업이죠. 맞춤형. 그렇죠. 이제 탈락한 팀들을 응원하는 분들은 다 이제 사라지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싸리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제 2명 플러스 결승 멤버 2명 정도로 이제. 그렇죠. 기대조차 없는. 네. 다행히도 레이커스가 선전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 그 방송 분위기도 좋고. 예. 선전이라는 단어는 너무 겸손한 단어. 네. 선전하다니요? 압도하고 있죠. 네.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그 추석 때문에 아쉽게도 결방을 하게 됐죠. 네, 그렇죠. 추석은 다 잘 보내셨는지. 네. 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데 그날 1차전이 하필 추석 당일날 아침에 맞아요. 하는 바람에 맞아요. 네, 전 국민의 또 NBA 또 폐륜 방송 그 전 NBA 팬들이 대사 절하면서 바닥에 NBA 깔고 별짓거리 다 하더라고요. 네. 한국인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웠는데 하지만 연휴 동안 NBA는 실컷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건 연휴에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타이밍상 겹치는 버블이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시기가 그렇죠. 뭐 내년의 시즌이 12월 이후에 시작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 2021년은 확정인 것 같고 아직 언제 시작할지는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추석에 NBA 파이널을 보는 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지 그쵸. 않을까. 그렇죠. 네. 팬데믹이 또 오지 않는 이상 아마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시간의 흐름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시작을 좀 늦게 해서. 네. NBA 상호에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시청률이 바닥나고 있어. 지금 NFL이랑 뭐 별의별 거 다 거쳐가지고. 지금 사실 또 메이저리그 양키스랑 지금 템퍼베이랑 맞아요. 엄청나게 지금 이목을 받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밀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네. 관중도 없고 그렇죠. 워낙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버블에서 네. 하고 있고 그래도 파이널은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노아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스케줄상 다음 주면은 저희가 아마 이번 시즌 길었던 시즌 5가 막방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했죠. 그러네요. 50 풀로 채우겠네요. 1년이 52주인데요. 그렇죠. 풀로 채웠네요. 자, 46회 46번째 방송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드라기치. 네. 이게 1차전에서 부상을 당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좀 심각한 걸로 보여요. 네. 그 뭐 우리가 한국어로 이제 족저근막염 네. 욕인 줄 알았어. 네, 그렇죠. 근데 이 부상 공식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 부상이 이제 공식 발표되기 전에는 그 이제 뒷 종아리가 흔들리는 모습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케빈 듀란트의 재작년인가요? 작년 어쨌든 그 아킬레스건 부상이 떠올라서 맞아요. 드라기치를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뭐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니었고 네 데이투데이였는데 사실 또 오늘 4차전까지도 못 나왔습니다. 그쵸. 네, 결국 통증을 호소하고 본인도 지금 굉장히 의지를 그렇죠. 불태우는데 그 경기 전에 그 영상이 막 울지 않아요. 막 거의 뭐, 네. 거기서 정말 그 뛰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난 그 모습을 그렇죠. 보고 있으니까 팬으로서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네. 파이널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선수로서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드라기치의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보스는 거의 박살내고 올라왔는데 그렇죠. 세상에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 박살낸 2명이 지금 아웃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데바요도 지금 부상으로. 그렇죠. 근데 그 1차전 부상을 하고 2, 3차전은 안 나왔고 네. 4차전 오늘 오늘 나왔죠. 경기에서는 오늘 또 나왔죠. 복귀를 네. 하더라고요. 확실히 100%가 아닌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급하니까 네. 쉬었다가도 계속 나오고 뭐 한국 해설 쪽에서는 뭐 큰 부상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솔직히 뭐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입시킨 것 같아요. 네. 구멍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4차전이 굉장히 좀 큰 게임이었는데 중요했죠.
그래서 뭔가 레이커스 팬 입장을 떠나서 NBA 팬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정말 진검승부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어쨌든 네. 두 팀이 다 풀전력으로 이제 진검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결승전 무대가 세팅이 됐는데 이게 또 저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이제 외부적인 부상은 어쩔 수 요인으로 없어요. 인해서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그랬었잖아요. 작년 결승전도. 그래서 그렇죠. 2년 연속으로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이제 5차전이 내일 모레인가요?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네. 내일 모레 글피죠. 글피. 그렇죠. 네. 이틀을 풀로 쉬고 이제 토요일 날. 그렇죠. 네. 네. 그때까지 드라기치랑 아데바요가 좀 회복해서 레이커스를 좀 더 괴롭혔으면. 네. 저도 이제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 여유. 여유가 없어도 저는 다시 괴롭혔으면 좀 좋겠어요. 괴롭혀달라. 저는 이제 쫄깃쫄깃한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게 저랑 가연님과의 차이인데 그쵸. 가연님은 쳐바르는 걸 좋아하고 저는 쫄깃쫄깃하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1쿼터에 저는 TV 끄는 거 좋아해요. 네. 딱 좋아요. 52대 15 이런 막 거. 몰스페 이런 거 좋아하고 우리 팀만 이기면 되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은 감독 선임 소식인데요. 시카고가 빌리 도노번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 OKC였었죠? 네. 네, 그렇죠. OKC에서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새 직장을 바로 얻었는데. 네. 뭐 기대가 좀 되시나요? 우선은 사실 시카고 로스터 자체가 그렇죠. 우리 박 시장님께 죄송하지만 뭐 내년에 컨텐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도노만 감독이 어느 정도 이 팀을 좀 더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는 좀 더 기대감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 감독 시절에서 굉장히 빛이 났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OKC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대학생 같은 애들을 그 정도 수준에 죄송하지만 네. 아 진짜 대학생 수준인 네,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또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 시카고 왕조 또 시카고의 그 오랜 역사 특히 이제 라스트댄스도 언급하시면서 이 구단의 이제 본인이 당신께서 이제 하신 이유도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커스나 보스턴 뭐 거기에 역사는 미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왕조를 어떤 재건하고 싶다 또 이런 의지가 큰 포부를 네, 좀. 큰 포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전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농구를 구사하시니까. 네. 뭐 시작하는데 뭐 작은 포부를 갖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포부는 당연히 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시카고가 지금 연건들이 그 전 감독이었던 짐 보일링 감독이랑 트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감독이 정말 꼰대 중에 가장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맞아요. 꼰대셨는데 맞아요. 빌리 도노만 감독이 과연 그 짐 정도, 보일링 네. 대비해서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들을 이끌어 갈지가 이제 다음 시즌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말씀하신 게 포부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그 인터뷰를 하고 좀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네. 뭐 그렇다고 탱킹의 진술을 보여주고 저는 공짜로 연봉을 받았거든요. 공짜로 비행기 타고 NBA 관람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네. 그러네요. 그러네. 그 빌리 도노번 감독이 OKC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네. 동부로 옮겼고 또 신인 팀이고 별 기대가 없는 이런 그렇죠. 로스터를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재밌는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동부라서. 어쨌든 뭐, 감독 네.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죠. 그렇죠. 내려갈 곳이 없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네. 독이 든 성배 팀이 있고요. 와인이 든 성배 팀이 있고. 독이 든 성배는 아마 이 팀이 아닐까 싶은데 필라델피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필라델피아가 저희가 그 예상했던 그 휴스턴의 덴토니 감독과 그렇죠. 네. 계약을 체결할 줄 알았는데 네. 당 리버스 감독과 네. 그렇죠. 독이 든 성배 팀에서 독이 든 성배 팀으로 왔죠. 독독, 양독, 네, 쌍독을 뒤집어 오셨죠. 독투독이네요. 독투독으로 네. 지금 백투백 독투독으로. 네. 근데 이분이 워낙 인성이 훌륭하셔서 그 독을 다 소화를 해내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걸 시나리오가 해독제야, 아니에요. 해독제. 네. 네, 그렇죠. 인성이 정말 기가 막힌 분인 것 같아요. 이름도 딱 리버스네요. 독 리버스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전술 전략적으로는 무자백에 까이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맞아요. 이분은 정말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네.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 NBA라는 어떤 그 틀 내에서는 정말 무한 리스펙트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같은 요리사라도 복 요리사들이 좀 조심스럽잖아요. 다들 너무 행복했어요. 이분과 함께했던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얼마나 독이 지금 가득한. 네. 아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이 닥 리버스 감독의 본명이 글렌 리버스인데 네. 이 대학 시절 마켓대에서 코치가 서머 캠프 참가한 이 글렌 리버스 학생한테 네. 티셔츠가 그 당시에 이제 줄리어스 어빙 티셔츠 입고 있어가지고 닥터 제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 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별명이 NBA에 와서도
글렌 닥 리버스인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닥 리버스인데 지금 재밌는 게 인터뷰 오늘 며칠 전에 했을 네. 때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너 그 닥이란 이름을 네가 쓸 거냐면 필라델피아 닥 하면 당연히 필요성인데 그랬더니 이제 잘하면 내년에 다음 시즌에 글렌 리버스 감독으로 데뷔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네. 또 재밌는 소식. 따끈따끈하죠. 이런 거 제가 구글링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름을 바꿀 정도로 소름 끼치는 패배를 당하긴 했죠. 그렇죠. 네. 나름 개명할 정도로. 타이밍은 괜찮네요. 그렇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새롭게 그렇죠. 심지어 성도 리버스로 바뀔 뻔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글렌 리버스 감독이 된다면 네. 뭔가 이 새롭게 한걸 탈태로 어떤 그런 새로운 인생. 네. 야, 이게 별명이었군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네. 예전에 당 리버스는 어쨌든 그래도 올스타 가드 출신 아닙니까? 올스타 시절에 어쨌든 자기의 본명을 NBA 와서 안 썼더라고요. 매직 존슨처럼. 네. 그래서 일단 궁합은 어떨 것 같으세요? 벤 시몬스와 아마 조엘 엠비드를 다뤄야 될 텐데. 우선은 그 인터뷰가 재밌었어요 이번에. 네. 굉장히 명 인터뷰였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일단은 그 두 선수 괜히 칭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이 그 입단한 인터뷰에서 뭐 이 새끼들을 트레이드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그 대신 뭐 어쨌든 이 선수 둘의 어떤 그런 조화를 굉장히 미래에 대한 포부도 밝혔고 그다음에 타이브리라든지 밀튼 이런 선수들까지도 사실 식스맨들 잘 길어냈잖아요. 베스 감독이.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또 여러 사실은 임기응변이라든지 대응하는 거에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상 폭넓은 어떤 로테이션 돌리는 거는 아무래도 예전 올랜도 시절도 그렇고 잘해 오셨기 때문에 네, 곧 트레이드가 있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본인은 주어진 재료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렇죠. 복 요리를 하겠다. 이런 폭으로 밝히셨더라고요. 네. 인증된 독 성배니까. 독을 잘 제거해야 될 텐데. 지금 리버스 감독에게는 그 본인의 어떤 감독으로서의 커리어에 대한 모든 레퓨테이션이 걸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당 리버스가 사실 그 항상 그 커리어를 따라왔던 걸 좀 다시 좀 회상을 해보면은 물론 보스턴 빅3 때 우승을 했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뭔가 부족한 재능들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그렇죠. 데는 정평이 나 있는데 그렇죠. 뭔가 이미 갖춰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재능을 뭔가 우승으로까지 도달하게 하는 데는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지난 시즌도 물론 이번 시즌도 물론 네. 거기에 해당이 그렇죠. 되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필라델피아는 어쨌든 그 두 명의 굉장히 유명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슈퍼스타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 팀을 과연 얼마나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당 리버스 감독의 커리어 앞으로의.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다시 한번 또 재조명이 되는 그런 그렇겠네요.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오늘 행인님이 빠지신 게 좀 아쉽네요. 네. 뭐 욕이나 했겠죠. 계셨으면은 욕 몇 마디 하셨겠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빌리 네. 도노번의 시카고와 당 리버스, 글렌 리버스. 글렌 닥 리버스 감독. 글렌 당 리버스 감독. 우리 그러니까 계속 닥 리버스 쓸 수 있는데 네. 필라델피아는 닥이라는 이름을 사실 쓰기가 네. 그렇죠. 굉장히 네. 마치 내가 시카고에 있는데 제가 등본 뒤 백 넘버를 뭐 MJ로 한다든가 아니 백 이름을 네. 뭐 그런 약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뭐 감독 선임 소식은 아닌데 그 엘빈 젠트리 감독도 이제 킹스랑 코치 계약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코치 계약을. 네. 이제 루걸튼 감독하고 이제 같이 합을 그렇죠. 맞추게 된다. 그렇죠. 참 이렇게 보면 참 동양권에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약간 네, 그런 그러니까요. 재밌는 네. 감독하면 원래 감독만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승진 선수가 감독이고 허재가 코치로 들어가는 지금 그 정도 나이 차이 나던데 네, 그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이 차로 보면은 예전에 그럴 수 또, 있겠다. 뭐 그렇죠. 물론 이제 루걸튼의 선수로서의 위상은 사실 뭐 그 두 명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명 선수에 짭이 안 되지만 네. 그렇죠. 그런데 뭐가 관계로만 놓고 그렇죠. 보면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크 큐반 댈러스 구단주가 선행을 했다는 아주 아름다운 소식. 네. 사실 그 NBA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별다른 뉴스 없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소식 중에 사망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악의 바닥인 상태인 선수 같아요. 이 딜런테 웨스트라는 그렇죠. 예전에 저희도 클리브랜드를 응원했었기 때문에 그 같은 팀메이트였고 근데 이제 그 선수가 은퇴 후에 뭐 가진 뭐 몇백억을 다 날리고 이제 완전히 뭐 사기도 당하고 뭐 도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약 약에 약물 중독돼서 본인의 어떤 가족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군요. 약에 취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뭐 어쨌든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제 SNS 통해서 자꾸 그의 어떤 그런 위치와 행방이 알려져서
그걸 이제 예전에 어쨌든 딜론테 웨스트가 댈러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구단주인 마크 큐반이 네.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직접 제가 알기로 신고해서 그 재활센터까지 인도하고 가족들 연락도 취해주고 또 그 전 비용 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재활 치료 비용 전액 치료비까지 심지어 직접 픽업을 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노숙생을 하는 것까지. 그때 인근 지역에 있는 주유소까지 직접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픽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센터까지 데려다 주면서. 정말 마크 큐반의 NBA에 대한 사랑은 정말 부럽네요. 그거와 더불어 약간 대선에 관심이 조금 있지 않을까.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야망도.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저희가 뭐 뉴스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었지만 사실 트위터나 이런 데서 정치적인 이슈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네. 심지어 뭐 US 뭐 세네터 이런 분들이랑도 지금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건 확실히 저희가 어쨌든 예전에 그렇죠 알고 있었던 선수고 심지어 사실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대학교 때도 굉장히 잘했었고 또 이제 그 가희님 잘 아시겠지만 클리브랜드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같이 뛰었던 시기도 있었고 보스턴에서도 사실 있었으니까. 보스턴에도 있죠. 예전에 또 르브론 제임스 엄마와도 약간의 그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어서 어머니와 루머가 안 좋은 루머가 있어서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나요, 그거? 그거 근데 아직도 지금 뭐 얘기는 있어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뭐 어쨌든 그 르브론 제임스를 괴롭히기 위해서 당시 이제 플레이오프 기간이었는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갑자기 왜 얘기 끊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웃긴 게 정치 얘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얼마 전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구단주라는 사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상류층에 계시는 상류사회인데 상류사회에 계신 분인데 오블리스 노블리즈가 아닌가 이런 좋은 또 선행은 정치를 떠나서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마크 가솔이 고향팀인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사실상 은퇴하신 거죠, NBA는. 그렇죠. 나이가 아무래도 더 이상 NBA로 뛰기는 쉽지는 않아서. 올 시즌에 그 토론토에서 마지막 그 열정을 불살랐는데 또 우승반지 하나 깨타고. 그러네요. 작년에. 이번 시즌 사실 정말 부진했어요.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해서 많은 팬분들이 아마 아쉬워했을 것 같은데. 약간 뭐랄까 맨피스에서 토론토로 가면서 급격한 어떤 노쇠화라고 해야 될까요? 맨피스에 있을 때 그 아우라를 다시는 못 본 것 같아요. 토론토에서도 그렇고. 작년에는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위상이 있는 모습을 간간히 보여줬었는데 작년에는 플레이오프 사실상 우승 주역 중 하나였죠. 사실. 근데 이번 시즌은 정말 너무 많이 추락을 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 마크 가솔이 프로 커리어 시작을 바르셀로나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형 가솔도 마찬가지고. 그 형제는 어떻게든 그 링은 다 하나씩 끼고 나가네요. 가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르셀로나 간다는 뉴스를 보면서 US 투데이인가요? 보니까 옛날 바르셀로나 유니폼 있는 사진도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와 정말 개돼지던데 저희가 이런 선수가 NBA로 올 수 있다니 하는 정도인데 뭐 사실 살 뺀 가솔은 뭐 엄청났죠. 특히 뭐 수비수상도 있고. 그렇죠. 마크 가솔은 정말 필구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커리어에 발전된 모습을 보면은 예전에 정말 그 파우 가솔을 데려오면서 레이커스가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크 가솔에 대한 걸 트레이드를 해서 보냈거든요, 멤피스로. 맞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정말 아무도 언급하지도 않는 그 마크의 스펠링 끝이 이제 C인지 K도 모르는 상태에서 트레이드를 한 상태였는데 나중에는 막 올스타전에서 형이랑 같이 이제 막 그 점프볼 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너무 성장을 멋있게 해주면서 팬들에게 좀 감동을 남겨준 것 같아요. 그렇죠. 파우 가솔은 사실 NBA 들어오기 전부터 슈퍼스타였거든요. 그렇죠. 이미 뭐 유럽 리그든 뭐든 다 씹어먹고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마크 가솔도 물론 스페인에서는 그렇게 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과체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어쨌든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저희가 멋진 모습을 많이 오랫동안 볼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좀 이렇게 조용히 은퇴하게 되는 것 같아서 NBA 팬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아직도 기억이 남는 장면 하나가 그 제럿 앨런이라고 있잖아요. 브루클린에 그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때였는데 마크 가솔이 딱 붙어가지고 반칙 2개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마크 가솔 정말 멋있다. 간지가 느껴지는. 그때 제가 제럿 앨런을 판타지로 들고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와, 저 잽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멋있었는데.
자, 다음은 NBA 어워드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주루 홀리데이가 올해 팀메이트 네. 상을 받았고요. 빈스 카터가 올해 스포츠맨십 상을 받았다는 네. 소식이네요. 네. 스포츠맨십이 원래 사실은 스포츠맨십 상인데 카터가 받으니까 이제 공로상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면서 그렇죠. 카터의 이제 은퇴가 공식적으로 했지만 맞아요. 또 이제 어쨌든 한 줄 기사라도 더 난 건 반갑네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위클리 올렸습니다. 네. 네. 카터가 지금 ESPN에서 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깜짝 서프라이즈처럼 이렇게 그 네, 맞아요. 트로피를 네. 전달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카터가 이제 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트로피를 받으면서 그런 깜짝 이벤트를 한번 했어요. 정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정말 많은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렇죠. 은퇴 그렇죠. 경기도 네. 하고 그랬을 텐데. 네. 토론토 같은 경기를 하면서 남아있는 토론토 경기도 있었는데 아, 맞아요. 네, 아쉽게. 근데 카터가 어쨌든 수상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이름값에 비하면. 맞아요.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상을 받아서 네, 사실 좀 의미가 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카터 팬으로서는 네. 맞아요. 카토 또 많이 좋아해요. 제가 엄청 예전에 좋아했죠. 그렇죠. 네. 네. 르브론 전에. 이거 혹시 르브론이 들을까봐. 아니야. 네. 뭐 했었죠. 썼죠. 주루 홀리데이도 있네요. 주루 홀리데이는 사실 뭐 팀메이트상 받은 것도 축하해줄 일이지만 지금 소름 끼치게 많은 트레이드 루머에 지금 이미 휩싸이고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많은 구단들이 이미 컨택을 하고 있고, 네. 네, 많은 아마 오프 시즌 중에 아마 또 뭐 재밌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탐나는 자원이죠. 그렇죠. 뭐 그렇죠. 어느 팀이나 어울릴 만한 그런 그렇죠. 선수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어쨌든 뭐 지금 당장 윈나우가 아니잖아요. 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윈나우인 팀들이 노릴 가장 1순위 선수가 주루 홀리데이가 아닌가. 제 생각에는 휴스턴이 웨스트브룩을 팔고 주루를 데리고 오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갑자기. 론조볼이랑 웨스트브룩이 같이 샤이 윌리엄스랑 삼각이 돼야 되겠네요. 삼각 트레이드. 브랜드 잉그램은 그럼 다시 레이커스 모드로 돌아오죠. 볼을 못 받아가지고 막 이제 안 달라가지고. 오늘 KCP 하는 거 보니까 잉그램 필요 없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 듀란트 팟캐스트 아, 네. 네, 얘기가 조금 그렇죠. 있네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한 소리가 좀 나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파이널 때는 다른 어떤 뉴스가 나와도 그냥 묻히게 돼 있거든요. 특별하게 진짜 대단한 뭐 어떤 경조사 관련된 건 제외하고 조사 관련된 건 제외하고는 근데 이 뉴스가 떴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파이널이 굉장히 임팩트가 지금 크지 않다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봤을 때 예전에 사실 뭐 샌안토니오랑 디트로이트가 좀 조금 재미없다고 그래서 세간의 평으로 시청률이 떨어진 거 하지만 그때도 엄청난 파이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파이널이 물론 양대 미국 리그가 있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볼 때 조명화가 안 돼서 이런 듀란트 팟캐스트 같은 뉴스가 왜냐면 단순히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NBA의 전문가들 혹시 그런 어떤 그런 방송인들까지 계속 이걸 언급하면서 어빙의 어떤 그런 애티튜드 문제든지 그게 좀 언짢더라고요. 일단 왜 얘네가 자꾸 나와서 방송이 되느냐 현재 시점에서 저는 그게 좀 짜증났어요. 일단 첫 번째. 네. 그 뒤에 짜증났지만 호수님 하시죠. 네. 뭐 뭐를 해야 돼? 뭐 그냥 말 그대로 개소리였죠. 자기네끼리 나와서 개소리죠. 예. 아,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그 팟캐스트를 다 들어보고 이제 아니면 전체적인 그 기사를 다 보시면은 저희가 그 단순히 문장 하나만 빼놓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애매한 부분이 들면.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어떤 소리를? 그러니까 이 팀에서는 모든 선수들과 뭐 관계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한 번씩 돌아와서 코치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뭐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코치를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듀란트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카이리가 이제 멘트를 던졌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뭐 스티븐 애쉬 감독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의 뭐 리더십을 완전히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나 뭐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되게 카이리 어빙스러운 그런 병신 같은 멘트를 한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렇죠. 거 비슷한. 지구가 평평하다는 차라리 잘못된 신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가 그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말주변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굉장히 이런 거는 거만했던 물론 다 들어보면은 맥락상에 그렇죠. 스티븐 애쉬를 까는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지지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자기가 얼마나 그렇죠. 리스펙트하는지 그렇죠. 얘기하면서 네. 그러나 우리들도 모든 약간 공평함을 얘기하면서 왜냐면 다 스타 플레이어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르브론 팬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내시야 그렇다 치고 어떤 그런 듀란트의 클러치 능력을 얘기하면서 드디어 나 외에 슛을 맡길 사람 뭐 이런 그렇죠. 그 멘트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빡쳐가지고 그래서 예, 저는 물론 인정합니다. 드디어. 예, 나왔죠. 예.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오래 돌아왔네요. 그게 원래 클로징 포인트였고 그게 저의 포인트였어요. 제가 단톡방에서 쌍욕을 짓거렸다. 물론
빅샷, 카이리의 빅샷 얻어 먹은 거 감사합니다. 제가 누누이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런 정도의 멘트를 날리는 거는 본인의 수준에서 같은 팀메이트에 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카이리 빙도 당 리버스 감독과 마찬가지로 다음 시즌에 정말 소름 끼치는 높은 시험대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완전 엇갈릴 수 있는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엄청난 관심을 받을 거예요. 이 팀 자체 구성 자체가 감독도 마찬가지고 두 명이 어쨌든 처음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 마켓까지 큰 마켓이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비껴나갈 수가 없죠. 동부의 이제 독덩어리죠. 독덩어리. 네, 독덩어리가 동부에서 독덩어리가 태어났죠. 그런데 또 뭐 옛날에 뭐 히틀즈 이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또 이런 독덩어리 또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인기에 기여를 하거든요. 재밌어요. 네. 사실. 그렇죠. 이런 게 또 이제 새로운 재미 요소를 얘네가 사실 뭐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때도 우리 다도만 얘기했지만 NBA 거의 70년의 역사를 보면 꼭 이런 팀들이 첫 해 완전히 퍽업 되거든요. 저번에 클리퍼스도 사실 절대적으로 떨어질 팀이 아닌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부상도 아니었고 다 뛰었는데 7차전에 완전히 처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팀도 브루클린 팬들 죄송하지만 뭔가 내년에는 히트의 첫 번째 연도의 느낌 나다가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즌에 클리퍼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절치부심한 팀. 그래서 그런 느낌의 또 스토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팟캐스트를 굉장히 방송에서 뭐 하는 거 보니까 빌런을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시즌은 정말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군요. 다음 시즌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뭔가 이번 시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팀들을 다시 이제 재등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단순히 그냥 골든스테이트랑 브루클린 네츠가 정상적으로 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이제 흥미를 불러일 수밖에 없죠.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진짜 레이커스가 올해 꼭 우승해. 이게 진짜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아직 48분이 남았는데 우리 진짜 큰일 나. 우리 큰일 나.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전 최고로 긴장돼요. 제 인생 살면서 2016년 이후에 하여튼 이따 얘기하시죠. 네. 48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는 48분이야. 48분이야. 48분일 수도 있고 360분. 이건 자꾸 이상해. 저 사람이 말이야. 네? 이쯤에서 위클리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댓글 소개 타임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한 2주 정도 쉬다 보니까 댓글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모든 그 관심과 집중이 파이널에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그 휴방 공지를 올렸었잖아요. 네. 아마 그 이후부터 파이널이 아마 시작된 것 같아서 네. 그쯤부터 댓글을 소개해 주시면 저희도 그 댓글을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지난 1, 2, 3차전, 4차전까지 한번 같이 리뷰를 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이널 시작되고 행인님께서 이제 댓글 한번 쓱 보시고 오늘 결장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좀 의심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제가 한번 백업 멤버로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미스팡님, 역시 이제 파이널 시작은 스미스팡님이 해주셨고요. 이제 몇 시간 후면 파이널 시작이다 그래서 멋진 이미지를 올려주셨고, 두 번째 야수장이님, 다들 즐겁고 웃을 수 있는 추석 되세요라고 하면서 그 르브론의 만세 이미지를 올려주셨습니다. 그 스미스팡님도 저희 그 노아를 오랫동안 보셨고, 근데 파이널에 응원하는 어떤 선수나 팀이 올라간 게 처음이실 거예요. 네, 호수인님도 레이커스가 이제 5년 만에 그렇죠. 파이널에 간 거고. 5년 만에요? 10년 만이죠. 방송 시작한 지는 5년 만이고. 그렇죠. 그렇죠. 플레이오프 자체 처음이었죠. 그래서 말하면서 올 테니까 없는데. 정말 기 나무끼였네요. 네. 이런 얘기 좀 딱하네요. 네. 10번 이상 간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추석 때 경기 다들 보시고 이제 스미스팡님, 드라기치 아웃, 버틀러 발목 이슈, 아데바요 어깨 및 팔 부상, 절망적이네요. 거기다가 히로 던컨, 이 선수들은 터지질 않고 이 시리즈가 엄청 괴롭네요. 전 레이커스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잘한다고 이제 아쉬움의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비정상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NBA 팬으로서는. 이게 또 1차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막 켈리 올리닉이 막 달려오는 거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켈리 올리닉 1, 2, 3라운드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은 거 아시죠? 네. 그런 선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회에 웃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걸 보고 막 AD가 무서워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황에 발생했다는 거가 결승전에서 1차전부터 심지어. 그렇죠. 네. 마이애미 팬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팬이 아닌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NBA 밈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눈 비비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눈 비비면서 막 알고 보니까 막 커리 막 빙 이러고 있잖아요.
올리닉 갖고 너무 역겨워가지고 제가 이게 말이 되냐. 저 올리닉을 칭찬해주고 싶은 게 워밍업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잘했어요. 사실. 거의 안 나왔었는데 몽골리 그동안 잘하고 있었다. 프로는 프로다. 오히려 그 레너드 선수는 웜업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레너드 마이너스 레너드가 정말 오히려 버벅거리면서 했는데 심지어 머레이랑 이제 올리닉 둘 다 캐나다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캐나디안들의 어떤 그런 장거리 슈터의 능력 뭐 이런 개 같은 글을 내가 봐가지고 아니 얼마나 할 게 없어가지고 어떤 이상한 보니까 찌라시 뉴스 보니까 캐나다 산에 뭐가 캐나다 산이야? 네, 죄송합니다. 흥분했네요 오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았던 1차전일 그렇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하든 MVP님은 올해도 하든 없는 파이널에 마음 놓고 봅니다. 하든과 올 해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그 하든과는 관련 없지만 랄의 무서움은 올해부터 시작일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랄은 내년에도 셀러리가 여유로워서 새로운 빅네임도 영입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레이커스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달릴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든은 과연 내년에 휴스턴 옷을 입고 계속 뛸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제 하든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서서히 반지 안 끼면 커리어를 순탄하게 마감하는 타이밍이 다가와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이제 레이커스 팬분들 이제 부럽다고. 내년에 어쨌든 AD를 잡는 게 일단은 뭐 우선순위 무조건 넘버원이고요. 그 외에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네. 지금 나름 또 이제 1년짜리 계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계약들을 재계약하지 않으면 사실 뭐 셀러리 캡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네, 지켜봐야죠. 또 우승을 만약에 뭐 할 경우라도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다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승하고 나서. 맞아요. 그리고 또 레이커스 우승하면 또 리치 프로 신나가지고 또 막 또 돈 미친 듯이 지르라고 또 지금 압박 줄 수도 있어서. 그 새끼가 원흉이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근데 뭐 두 분은 뭐 탐나는 선수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내년에? 레이커스에서요? 네. 레이커스 영입을 되는 세상 한다면. 네. 많죠, 사실 많죠. 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상상만 해도 되게 흥분되는데 못 고르겠어? 지금 사실 우승 1승 남긴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골스 팬들보다는 덜 뻔뻔하지만 우리가 골스 팬들 뻔뻔한 게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거의 듀란트 한번 영입하시더니 뭐 그 정도는 아니죠. 지금 네. 사실 레이커스랑 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구단이 거의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바뀐 마당에 한 명까지 더 뽑아오자. 주루 홀리데이까지 뽑아서 이제 그쵸. 끝을 내버리자. 그렇죠. 아이고야. 그리고 앞으로 50년 동안 거래하지 말자. 그렇죠. 주루 레이커스 잘 어울리네. 절대 주지 않을 거예요. 레이커스 겁나 싫어. 다음은 이제 여친을 타일러 존스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노아 가족분들 행복한 추석들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명절과 겹친 이번 파이널 일정 매우 행복하고요. 레이커스 너무나 압도적이네요. 라고 이제 레이커스 칭찬해 주셨고요. 올해는 코비를 기리는 차원에서 레이커스가 우승하는 게 좋은 그림일 것 같은데 히트 선수들의 부상이 안타깝다고. 네. 네, 건강히 돌아와서 좋은 경기 펼쳐주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뭐, 모두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스미스팡님 이제 2차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참담합니다. 일단 경기 내용을 보자면 지역 방어가 먹히지 않았고 그리고 르브론 갈매기 원투펀치도 원투펀치인데 던컨과 히로가 있을 때 수비 마진이 워낙 최악이다. 그래서 이런 걸 이겨내려면 외곽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잘 안 됐던 답답한 경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얘기해 주셨고 그렇죠. 이게 아마 1차전인 것 같은데. 1차전이요. 네. 이 덩컨이 정말 부진했죠. 덩컨 로빈스는 덩컨 로빈스까지 해주세요. 네. 전설의 선수를. 그러네요. 덩컨 로빈슨까지는. 근데 저는 덩컨 로빈스를 볼 때마다 너무 웃깁니다. 이제 왜요? 걔를 이제 상대로 막 이제 맞이하게 되는 선수들이 너무 신나해요. 수비가 병신인 걸 알기 때문에 오늘 4차전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신나는 게 아니라 덩컨 로빈슨만 찾아다녀요. 그렇죠. 모든 선수만 찾아다녀요. 심지어 보겔 감독이 지시합니다. 오른쪽에 있어. 저거 봐. 저기 슛은 오른쪽에 쏘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비에서의 소름 끼치는 구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 웃겼어요. KCP가 덩컨 로빈스를 만났을 때 막 정말 그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돌파해서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벽을 치고 웃었습니다. 저는 NBA 역대상 처음으로 온코트 마진이 세 자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거의 좀 있으면 이제 100을 넘겠구나. 그 수준으로 덩컨 로빈슨의 공격과 별개로 수비에서의 정말 이날이 그거였잖아요. 덩컨 로빈슨이 슛 3개밖에 못 쏜 날이었죠.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레이커스도 수비를 잘했다고 해야겠죠. 맞아요. 네. 아니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3점 슛에 대한 견제. 확실한 거는 레이커스가 공격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수비는 꾸준히 계속 잘해준 것 같아요. 네, 플레이오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그런 수비력을 어쨌든 1차전에서 확실히 보여준 것 같고 맞아요. 지역 방어를 깬 것도 사실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그렇죠. 네.
그 어쨌든 뭐 핵심 선수들이 지금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그쵸. 그 덩컨 로빈슨 선수의 이런 밸런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밸런스 않았나 생각이 항상 그 소름 끼치는 핸드오프를 해주는 배명할 말고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어텐션들을 다 가져가는 스타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쏠리는 그 관심에 이제 막 소름 끼쳐서 부르던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유명한 어떻게 보면 히트에 유명한 건 세팅된 지역 방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사실 고전하는데 레이커스는 트랜지션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고 더 크고 강하고 뭐 이런 선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역 방어 자체를 AD가 깨는데 그 와중에 지역 방어가 4명이야. 1명이 없어. 이거는 뭐 사실 뭐 전력 차이를 떠나서 지역 방어도 지금 AD 혼자 부시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멍이 하나 있으니까 KCP가 그냥 날아가.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 레이커스 입장에서 처음에 지역 방어를 마이애미가 시작했을 때 그때 제 기억에 아마 론도가 그 코너에 있는 그렇죠. 3점을 네. 2개를 찔러줬는데 만약에 그 코너 3점이 2개 다 미스를 했으면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상이랑 완전 다른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두 방이 선방을 했기 때문에 마이애미의 어떤 지역 방어를 이제 계속 재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 거였고 물론 지금은 시리즈가 전개가 되면서 이제 뭐 1대1 상황을 많이 만들고 다른 요소를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론도가 날려줬던 그 2개의 어시스트를 코너에서 2개가 들어갔다는 게 그게 사실 레이커스의 중요하죠. 자신감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레이커스가 1차전만큼 3점 슛이 많이 들어간 경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차전 때. 이 팀의 사실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이 3점 슛이었는데 말도 안 되게 사실 들어갔어요. 그쵸. 3점 슛이. 물론 잘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저희 팀 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는 수준 대비해서도 너무 잘 들어간 날이었어요. 오히려 히트가 이런 쪽에 그런 3점 그렇죠. 외곽이 폭발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네. 프리뷰 때 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딱 그거였거든요. 마이애미는 무조건 지금 3점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최대한으로 높여가지고 레이커스의 포리메이터 디펜스를 지치게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이거를 레이커스가 마이애미 상대로 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게 참 되게 의아했던 그런 장면 중에 하나였죠. 인상적이었죠. 다음은 희준 이천님. 레이커스 대 마이애미 1차전 한 줄. 1패를 하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마이애미. 레이커스는 17번째 우승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버렸다. 레이커스가 17번째 우승을 하면은 이게 보스턴과 동률이 동률인가요? 되죠. 제 인생 처음으로 동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사실 21세기 이전에는 사실 레이커스가 완전 밥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했을 때 보스턴이랑 물론 위대한 구단이지만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어쨌든 많은 히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매직 존스 이후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괜히 제가 밥이라 했더니 지금 호수님 표정이 물론 매직 존슨이 80년대였으니까 저는 90년대를 얘기한 거였고 이렇게 주저주저 되지 뭐라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17번째를 또 르브론이 함께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르브론이 다시 도와주니까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2년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내가 이런 멘트 쓸 줄 몰랐는데 르브론의 멱살 캐리. 농담입니다. AD가 있죠. AD가 있었죠 사실. 네. 저도 알아요. AD가 잘하는 거. 아무튼 네. 네, 다음은 최브람 제임스님. 레이커스가 우승한다면 우승 확정 다음 방송 오프닝 때 NBA 온에어 할 때 가혜님과 호수이님이 이 셀러브레이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서태웅과 그쵸, 강백호의 그쵸, 유명한 그쵸. 장면이죠. 그렇죠. 네. 요 그 하이파이브 이후에 둘이 또 돌아서죠 바로. 그죠. 네. 그게 포인트 아닐까? 네. 그래도 어쨌든 네, 하이파이브를 하겠다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야수자기님 일단 스몰볼 피했고 그리고 필리가 어찌 바뀔지 하면서 이제 딱 독 리버스 저희가 독 앞서 리버스, 네. 언급했던 네. 이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리짱이 아빠 이이님 델롬 대 르브론이네요. 추석 연휴 사촌이 집 샀다는 소식보다 르브론 우승 예정이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디가 커리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미심장한 그렇죠. 뭔가, 예. 지금 아마 네. 앤서니 데이비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도 생각지 못한 최고의 지금 응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널 MVP는 너라고 지금 나를 이렇게 그동안 사람들이 좋아해줬나 하는 어떤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내가 응원받고 DM을 많이 축하받는 거지. 누가 보냈는지 잘 보면 프로필 다 커리다. 네. 네. 본인 놀랄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네. 인기가 있는 게 아니죠. 네. 아무튼 네. 그 다음은 MD님 그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그 마크 큐반 그렇죠. 구단주의 소식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수장님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샤워 후 내일을 위해 1차전 복귀 중입니다. 결과를 알고 봐도 1차전 1쿼터 초반은 답답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당황했죠. 네. 레이커스가. 야수장님이 그 레이커스 경기를 라이브로 안 보시잖아요. 네. 그 직접 보면 꼭 친다고.
치킨은 반반 시키셨네요. 네. 내내 치킨 같은. 그리고 스미스팡님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야죠. 작년 골스가 떠오르는 것은 왜인지. 그렇죠.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셨고 정말 처절했죠. 그렇죠. 작년에 좀. 이 흑백 사진에 뱀 사진 올려주시면서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셨고요. 엄마 드로자님 야수장이님 느바 팬들을 위해 3차전 라이브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균형을 좀 맞춰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3,000원 심지어 히트가 이겼죠. 맞아요. 보지 마세요. 진짜 보셨나?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보신 것 같은데요? 댓글에 안 그래도 점수 보고 20점 차 비슷하게 나길래 맘 놓고 TV를 틀었는데 갑자기 올리닉이 미쳐가지고 10점 차까지 가길래 다시 급하게 TV를 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차전을 중간에 그렇죠.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3차전 전이라. 보다가 그쵸. 황급히 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준 이천님 레이커스 대 마이애미 파이널 2차전 한 줄 이제 KCP, 데니 그린, 정령 사람인가 르브론 AD는 파임 경쟁 중인가 라고 이제 시사점 있는 한 줄을 올려주셨고요. KCP랑 데니 그린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아니지 벌레. 짐승 사과하세요. 이 새끼들은 전 세계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제가 진작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레이커스의 정정하겠습니다. KCP와 데니 그린은 다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레였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 사과하세요. 그렇게 강아지 죄송합니다. 우리 새끼 말 잘 들어요. 이 새끼들 말 안 들어. 강아지부터 아래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KCP가 그 파이널 레이커스 기록에 도전 중이죠. 플레이오프 토탈 이제 3점 개수가 단일 플레이오프죠. 그 누적 이제 3점 슛 성공 개수가 40개인데 이게 한 경기만에 우리 그 전까지 욕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런 기록에 도전하는 자체가 아직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49개던데요. 코비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49개를 이제 성공시켰었죠. 2010년도에 때. 그러니까 그 플레이오프 때. 근데 저는 그냥 레이커스의 오랜 24년차 팬 입장으로서 팀 기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최다 어시스트 누구, 그렇죠. 거기에 KCP라는 그 소름 끼치는 그 스펠링이 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스럽거든요. 그렇죠. 방금 벌레라고 얘기했는데 이 벌레가 내가 운영한 팀에 거기 레코드에 올라와 있어. 얼마나 기분이 족같겠어. 그래도 KCP가 넣어서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족같아. 하필 걔라서. 이 새끼가 몇 년 동안 레이커스에서 뭔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돈을 쳐받으면서. 물론 잘하는 게 기분이 좋긴 한데 그가 이제 어쨌든 그 레코드를 자꾸 건들릴랑 말랑 한다는 그 상상 자체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르브론이 숫자를 자꾸 채우는 건 괜찮나요? 그거는? 이게 레이커스 기록은 아니구나. 레이커스 기록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단일 레이커스. 그건 아니고. 르브론 파이널 통상 기록을 지금 그렇죠. 그거 치고 있어서. 호수인이 그 사이에 2초간 정적이 있었어요. 내가 뭐를 말해야 될지 지금. 주먹을 복근 쥐었다가 쏟았어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미스팡님. 이제 경기는 졌습니다만 시리즈도 끌려가고 있고 드라기치도 없고 아데바요도 없고 르브론과 갈매기는 특히 갈매기는 여포네요. 진짜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이제 2차전 AD였던 2차전 AD는 그 샤키로닐 2000년대 초반에 그 트리플 그 쓰리핏을 했을 때 샤키로닐이었죠 완전. 그렇죠. 처박사를 냈죠 완전 골밑을. 그래서 대신에 이제 마이애미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간 점에 대해서 막판에.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다고 해주셨고 이제 추신으로 시카고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달아주셨습니다. 배워도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루 KCB가 터진 날이 아니거든요. AD니까 엄격하게. 다음 희준 이천님. 일단 오늘 경기로 확신을 가지게 된 거라면 레이커스가 마이애미에게 한 경기라도 지는 게 기적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의 부상의 불운이 너무 심각하고 레이커스의 3점 슛 자체가 그렇게 안 터졌음에도 쉽게 이겼다는 건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네요. 야, 그 위에 바로 그 임스피디님이 스탯즈를 그렇죠. 올려주셨죠. 데니 그린 심각하네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벌레 같은 놈입니다. 11개 써서 2개. 또 임스피디님이 이제 재밌게 써주셨는데 이제 뭐 KCP 부상이 있었지만 이제 데니 그린이 와이드 오픈 3점을 성실하게 놓쳐주고 이제 오늘 중학생들 상대로 3점 포인트 이게 3점 슛 이제 커리어 하이 기록한 뭐 제가 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눠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레이커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3점슛 그 시도 개수 관련 부분에서 이제 그 팀 기록에서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레이커스는 사실 강점이 이쪽에 있는 팀도 아니고 하지만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커스가 리바운드를 워낙 잘 지금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들어가는 선수를 계속 보고 있다는 게 팬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농구는 아니죠. 심지어 그 2차전은 앤서니 데이비스의 진짜 맹활약으로 이기긴 했지만 여기 있는 윙전 입장에서는 완전 물타기 한 거거든요. 똥탕 친 거. 1차전 때 어떻게 보면 뽀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차전은 AD의 활약이 없으면 이 선수들 정말 벌레 밑이었습니다. 벌레 밑이 뭐가 있죠, 근데? 벌레 밑에 똥. 똥 더 밑에 배변 패드. 이 애견인들은 알지. 배변 패드급이야 내가 볼 때. 똥도 아니야. 네. 아무튼 그 마이애미가 일부러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워낙 선수들에게 집중을 해서 이제 마크를 하고 있으니까. 인사이드를.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는 상대로 안 지겠다. 그렇죠. 그 변기 패드한테는 지겠다. 던져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취준생이 우리 집 강아지랑 토익 공부했는데 진 거야.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사실 2차전 AD 없었으면 이게 점수 차이가 30점 차는 벌어졌어야 돼 이 경기를.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이겼으니까. 네.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뭐 르브론 AD의 점수를 내주더라도 다른 쪽을 막는 게 훨씬 더 마이애미는 승률이 높은 거죠. 정말 끈끈했습니다. 네. 수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시리즈 내내 아직도 좀 제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수비의 견고함은 대단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네. 그리고 스폴스트라 감독은 역시 정말 명장이다. 명장이다 생각해요. 동감합니다. 네, 정말. 매 경기 매 쿼터가 반복이 될수록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들고 오는 어떤 그 전략들이 카운터 네. 어택이 정말 네. 소름이에요. 네. 정말 그 저희 이번 플레이오프 때 내내 얘기하는 그 경기 중에 뭔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네. 감독이 지금 다 뭔가 명감독으로 지금 이렇게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은 다시 한번 본인의 진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전 타임 끝나고 같은 선수들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포지션을 딱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약간 그 중학생들 보면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굉장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올리닉은 나오는 게 신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뱀이 없네 하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신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올리닉이랑 넌 그렇죠. 예. 둘은 약간 신났죠. 그렇죠. 플레잉타임 받아가지고 1분도 못 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신났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전술보드님이 지금 전술보드님께서 과거 저희 방송을 지금 따라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저 시즌 3 보고 계시는데 그 전설의 영킹 편에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이거 그때 라커룸 이게 신스리구나. 그래서 온갖 뭐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다 나왔던 그 방송이었죠. 그렇죠. 지금 주제가 가야국의 재건이군요. 이게 댓글만 사지가 읽던 시절. 오랜만에 광대 미소 한번 날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가 거의 저희 전성기 아니었나요? 영킹은 뒤에 좀 뒤인가? 네. 전 늘 전성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1승을 안겨두고 있죠 지금. 다음 이제 노아 없이 못 살아님. 박 실장님 이게 지미의 매력인가요? 지리네요. 진짜 레이커스는 주전 2명 빠진 상대로 진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3차전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미스팡님 특유의 그 글자 나열하기 지미 버틀러를 써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FX 5개님 이제 상남자 버틀러 정말 대단하네요. 발목 부상을 안고 트리플 더블이라니. 그것도 40 트리플 더블이잖아요. 그렇죠. 40점. 맞아요. 네. 40득점. 역대 3명 중에 한 명이었죠. 네. 그렇죠. 제리 웨스트랑 르브론 제임스랑 그렇죠. 더불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슈된 게 그 히로의 4쿼터 그 바스켓 카운트 엔드원 얻은 다음에 그 표정. 요게 이제 아주 맞아요. 이슈였다. 맞아요. 네. 한쪽만 이렇게 그렇죠. 입술이 올라간. 그 진짜. 슈퍼스타들만 한다는 그 빡친 그 한쪽 입술 올라가는 그걸 히로가 콧방귀를 찢기는 거죠 이제. 우리 아들이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그 히로가.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근데 딱 멋있었어요. 생각났던 게 코비 브라이트였어요. 네, 코비 브라이트. 코비가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신인 때부터. 그렇죠. 심지어 그 뒤에 배경에 르브론이 있었어. 그래갖고 되게 좀 한 방 먹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멋있었어요 이날. 정말 멋있었어요. 네. 진짜 잘했고 대단하다. 그냥 이 팀 자체의 어떤 그 3차전 퍼포먼스가 레전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모든 면에서. 올리닉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다. 이제 입이 아프네요 이제 올리닉에. 올리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앞으로 한 없는데. 20번 정도 더 나올 거예요 올리닉. 오늘 방송에서 올리닉이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리닉 예전에 내 팀메이트였던 러브 8 빼는데 어깨 빠지는 그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3점 슈터로 옛날 보스턴. 보스턴 시절에 왜냐면 올리닉이 지금 땀띠가 나가 연고를 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하도 안 나왔으니까 보스턴 시리즈까지도. 근데 지금 뭐 나와가지고 너무 신나다.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는 얘기 했더라고요. 하도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젠 나와가지고 뛰니까 드디어 처음 경기 끝나고 샤워를 했다 하더라고요. 샤워할 일이 머리만 감았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스미스팡님이 다음에 또 이제 버틀러한테 황태산이 윤대엽의 모습을 느꼈다고. 그렇죠. 윤대엽 영광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40득점, 13 어시스트, 11 리바운드로 이제 트리플 더블 기록. 근데 거기다 중요한 거는 필드 골이 역대 최고로 70%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거기서 그 아까 언급해 준 이제 전설의 이제 나머지 두 분이랑 좀 더 차별적으로 잘한 거죠, 사실. 네. 그 인터뷰도 되게 멋있게 했더라고요. 트리플 더블이 중요하지 않다. 뭐 팀의 승리가 중요하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어떤 FM 올드 스쿨의 FM 보면서 참. 그러니까 레이레오님 같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8, 90년대에 뭔가 그런 향수를 소름 끼치는 하드코어 농구를 보던 분들에게는 정말 유일하게 거의 지금 현 리그에서 유일하게 그 오비들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요즘 시대로 바꾸면 어빙이 많이 했다고 치면 어빙이 이렇게 했죠. 다음 경기부터 내가 감독을 해야겠다. 왜냐, 나 졸라 잘하니까. 근데 이런 현재 시대의 이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이 시대에서 지미 버틀러, 지미 조단 같은 이런 선수가 인터뷰했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도 나름 저희 올드스쿨 저도 팬이지만 좀 굉장히 상대 팀이지만 감동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쓰나미 오네오님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히로의 표정 나왔네요. 올려주셨고요. 멋있었습니다. 역시 호수인님 얘기처럼 빡침이 필요하다. 그죠. 얘기를 해주셨고 희준 이천님 레이커스 때 마이애미 3차전 한 줄 버틀러 손끝은 그야말로 미쳤다. 르브론 턴오버도 미쳤다. 네. 르브론 진짜 턴오버가 욕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나이가 좀 들었다는 생각 들어요. 패스의 질도 좀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체력이 좀 계속적으로 좀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문제가 있죠. 네. 나이도 있고. 뭐 욕은 당연히 먹어야 되겠지만 턴오버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보면. 네. 그리고 다음은 놀리터님 그리고 버틀러로 들썩들썩 하길래 스탯을 찾아보니 우리 지미 병장 투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출전 시간 45분. 축하에 앞서서 너무 안쓰럽다. 1차전은 그냥 안 보고 이후로는 부상 소식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근래 들어 최초로 파이널을 전혀 않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했네요. 지금 갈아넣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정말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해외 오래 살았던 친구들은 올드스쿨 당연히 이제 예전 NBA 팬들인데 1, 2차전 보고 저희 그 술자리에서 매번 그러더라고. 아니 왜 지미 버틀러는 마인드는 올드스쿨인데 그 마이클 조던처럼 왜 본인이 이렇게 슛을 안 던지냐. 맞아요. 왜 이렇게 자기가 클로즈 역할 좀 하고 자기가 슬래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그러냐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제 친구들은 저의 그 르브론 제임스 제일 싫어하는 선수들이 친구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레이커스 박살낸 방법은 이 선수의 어떤 그런 더맨의 어떤 그런 게임 운영인데 딱 그 느낌대로 지미 버틀러 해줬던 것 같아요. 4차전은 좀 물론 그 정도는 못했지만 어쨌든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슈터도 쏴야죠. 뭔가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너무 이타적이에요. 하는 게 보여서 좀 더 혼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슛감도 좋아 보이던데. 그런 상황에서 또 턴오버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빅2가 없잖아요. 히트의 빅2가 없는 상황이니까 해줘야죠. 맞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임스피디님. 모두가 버틀러 분전에 주목하는 가운데 쿠즈마가 AD보다 높은 득점을 했다는 것부터가 뭔가 잘못됐다고 조명해 봅니다. 그쵸. 역대급 빅맨을 이렇게 틀어막은 마이애미 대단하네요. 이전 댓글에서 지적했던 KCP와 데니엘 그린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네요. 이 경기는 어떤 경기였냐면은 마이애미가 AD를 틀어막은 게 아니고 마이애미가 AD를 파울 트러블에 걸리도록 완전히 더슬러가지고 완전 성공한 케이스예요. 초반에 그랬죠. 그 AD가 파울 당한 장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애미가 아예 작정을 하고 파울 트러블을 걸리게 하려고 계속 들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AD가 뭐 첫 번째 결승전에서 그런지 뭐 아직까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2차전까지 다 이겨서 마음을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좀 방심을 했어요. 방심을 해서 그 트랩에 하나하나 다 걸린 거예요. 다 걸리다 보니까 당연히 수비에서의 적극성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렇죠. 출전 시간 자체도 뭐 거의 나오지도 않았었고요. 전반전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나와서 뭐 더 이상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마이애미가 그 전략을 이제 완전 도박성으로 들고 온 거였는데 이게 1쿼터부터 완전 통했던 거죠.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에릭 스폴스 감독이 구성을 하고 왔던 거였거든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네. 그렇죠. 심지어 4쿼터 때 AD가 계속 출전해서 불구하고 공 터치를 거의 못 만질 정도로 수비도 잘했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디시전 판단 미스도 있었어요. 사실상은 AD를 그래도 좀 살려줬으면 좀 좋겠다는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 너무 돌리다 보니까 또 벌레 두 마리가 양초에서 가려고 하고 자빠져가지고 쿠즈마, 매직 존슨 빙이 개가 물론 그건 전반에 나왔지만
그거 패스 전달되는 모습만 안 빼면은 정말 멋있는 패스였어요. 그렇죠. 네. 패스 그 동작이 예술이었습니다. 그거를 패러디한 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전에 르브론이 이제 레이커스 초반에 어린 선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넘어지면 절대 일어나지 마라. 우리 브라더들이 가서 너희 일으켜줄게.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장면 그게 나왔는데 에이드랑 르브론이 둘이 쳐다보니 가버려. 굳이 막 그 지난 시즌에 저 오자마자 레이커스 때 그랬잖아요. 그 여기 마이크 달릴 때 꼭 그런 얘기 하잖아. 명언 제조기. 그거 이렇게 나오면서 패러디하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로님, 우리 버틀러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40점이나 트리플 더블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는데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할 때 폭발하네요. A급에서 스텝업 하려나 봅니다. 라고 또 버틀러 칭찬해 주셨고요. 버틀러 인생 경기 중에 하나로 손꼽힐 만한. 이거는 단연 인생 경기죠. 어떤 선수가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 무대의 중요성과 어떤 그 상황, 그 당시에 그냥 그 경기 예막이 전에 어떤 마이애미 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죠. 이거는 넘사벽으로 지미 버틀러의 그 인생 경기였죠. 커리어 경기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히트의 구단 역사는 짧지만 히트라는 구단에서 최고의 그 세 번째 순간 중에 하나가 최근에 3차전했다고 해요. 웨이드의 06 파이널과 2013년 이제 보스턴 셀틱스 상대로 르브론이 했던 그 컨퍼런스 파이널이었지만 그 경기 그 다음에 지미 버틀러인데 그 셋 중에도 단연 빛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절체절명 순간에서 혼자서 그런 40점 트리플 더블 했다는 거는 어시스트 질도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 마이애미 그 드웨인 웨이드의 3차전 경기와 되게 비슷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성을 가진 경기였죠. 근데 시리즈 어쨌든 댈러스 2대0으로 지다가 어쨌든 역전에서 우승했으니까 마이애미도 지금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가능성이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다고. 어리프. 네. 그런 적이 있다. 있었었다. 옛날에 있었었다. 네. 죄송합니다. 히트 팬. 너무 오늘 깐족됐네요 제가. 다음 임스피디님, 르브론 제임스가 말하기 이제 갈매기도 안 되고 론도도 안 되고 슈터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게 이게 내 결론이야. 스미스 씨는 잘 모르시지 그래가지고 이제 JR 짤까지 나와 있는 타짜의 곽초령 씨 대사죠. 네. 되게 재밌게 편집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되게 편집 기술이 좋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서방 구기짜다님, 버틀러 조던 아들설까지 있었네요. 너무 웃겨. 가야인 르브론 화이팅이라고 또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합성 사진이네요. 네, 조던과 너무 닮았네요. 닮았어요. 조던의 그 초창기 시절에 블랙캣 시절 얼굴이랑 좀 닮았죠. 네. 이게 뭐 스위스팡님 말씀으로는 이게 예전부터 있던 짤이라고 하더라고. 시카고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그런 지미 조던 별명이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또 언급해 주셨고. 그때는 이제 가짜는 짤이었는데 커리어 초창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의미가 할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된 짤이네요 이제. 그렇죠. 하든 MVP님, 이번 주는 호수임도 그렇고 이슈거리가 많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저녁 업로드 알림이 뜰 것인가? 네. 이제 그 3차전이 끝나고 이제 그 이후의 댓글이죠. 네. 그리고 이제 뱀 드라기치 컴백 이거 드라마 나오나요? 라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 드로자님께서 올려주셨고 드라기치 정말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저 경기 전 영상 봤을 때 의지가 있었죠 본인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포동포동 햄주먹님 히로의 표정을 이 고양이 짤. 그러네요. 그렇죠. 표정이 그거구나. 네. 올려주셨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 포동포동 햄주먹님은 처음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댓글 자주 부탁드려요. 네. 이제 스미스팡님, 갈매기가 아주 마이애미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버틀러도 트리플 더블에 가까울 만큼 활약했고 아데바요도 돌아와서 힘을 불어 넣어주고, 근데 아직 백코트의 젊은 영건들 히로와 덩컨이 여전히 덩컨의 수비가 너무 아쉽다고. 아쉽은 게 아닙니다.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 바닥에 있어요. 수비가. 저도 뚫을 수 있어요. 저는 무릎 한쪽 병신인데 뚫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KCP가 오늘 자신감 갖고 보고 저도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갈매기는 전술 그 자체다. 갈매기는 무슨 맹금류 보는 줄 알았다고. 후반에 터지는 걸 보니까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이제 시리즈는 토요일날 이어갈지 아니면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히트가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끝까지 절대 포기할 응원해주셨습니다. 팀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희준 이천님, 레이커스 대 마이애미 4차전 한 줄, 르브론 AD 전반은 버린 거냐라고 써주셨네요. 좀 약간 이제 경합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 그 인터뷰 때 4차전 끝나고 인터뷰 때도 그렇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건 아까 호수님 말씀대로 초반 파울 트러블이었다 그래요. 요번에도 똑같은 전략으로 들고 나왔을 때 AD가 어쨌든 초반에 파울 트러블을 굉장히 요리조리 잘 피해서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미 버틀러를 막아야 되는데 초반에 내가 걸리면 르브론한테 이걸 넘겨야 됐었다. 하지만 나는 안 걸렸고 후반에 집중했다. 사실 이거는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잘할 게 예고가 돼 있었죠. 르브론은 뭐 사실 조금 애매했지만 물론 잘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전술보드님께서 저희 노아 시즌 3의 올스타 게임. 전술보드님은 정말 계속 저희 예전 방송 역주행하고 계신데. 그 명예전당 특집에 제이슨 키드 편을 혹시 주무시다가 뭐 잘못 누르신 거 아니죠? 알람처럼 끌려다가 후원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저희가 죄송한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다시 들어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네요. 네. 저희 감사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너무 감사하죠. 이 방송의 청취량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다시 이렇게 다시 재조명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스피디님 그극컨 파공사 폴청전 폴신 크리스폴이 파이널 입성을 축하합니다. 흑흑 하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게 그 저기 관객 그쵸. 그 언택트 화면에 잡힌 폴의 모습을 버철 팬으로 들어왔죠. 네. 네. 파이널 처음 등장하는 CP3의 환영의 박수를. 아 슬프네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단톡방에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건 남겼지만 이번에 레이커스가 이렇게 올라갈지 아마 멜로는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멜로가 이번에 들어왔으면 벌레들보단 좀 잘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생각하네요. 멜로는 반지 하나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고. 네. 그래도 그러네요. 벌레들의 그 발에다가 반지에 끼워줄 생각을 하니까 소름 끼치네요. 왜냐면 멜로 연봉이 한 5배가 KCP 아닙니까 사실? 네. 40배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멜로 팬들 입장에서 아실 수 있는데 그래도 포틀랜드에서 의미 있는 또 시즌을 보냈죠. 시즌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년 지나면 그걸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냥 아마 위키에 그냥 멜로 해놓고 포틀랜드 맨 마지막에 뭐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네. 멜로 소식이 궁금하신 분은 최근에 그 제이지레이지 팟캐스트에 나왔더라고요. 네, 들어보시면은 이번 시즌 플러스 지난 오프 시즌에서는 각종 이제 그런 비하인드 그렇죠. 스토리를 네. 얘기해 주더라고요. 재밌겠네요. 네. 근데 어빙이랑 듀란트가 이 정도에 묻혀야 되는데 갑자기 원래 수면 위로 올라가지고 짜증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 지금 걔네들이 하는 거는 그냥 들어 누워서 카우치 갖다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죠. 되게 지들끼리 농담하고 잡담하는 걸 사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워낙 주목받는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네 여기 임스피디님 댓글까지 해서 네. 한 주간의 댓글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 댓글 올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파이널까지 저희 함께 힘내서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는 이제 저희가 파이널 4차전까지 했으니까 5차전을 앞두고 프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 파이널 MVP에 대한 어떤 그 추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렇죠. 또 그 파이널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실 수 있죠. 네, 호수인님. 근데 이게 참 되게 마이애미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유리한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뭔가 이렇게 회로제에서 빙자하는 것처럼 얘기하기에는 마이애미 팀을 응원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지금 승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그 소름 끼치는 예전에 그 역전되는 스토리를 저희가 좀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나중에 졸라 비웃음을 받으면서 조롱받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조롱받는 그런 소름 끼치는 병신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되게 좀 참분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뒤집히면 제 닉네임을 칸쿤으로 바꿀 겁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2의 패트릭 베벌리처럼. 네. 그러면은 그런 우려를 좀 생각해보고 경기 프리뷰부터 한번 해보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기치가 토요일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아마 뭐 많은 NBA 그쵸? 팬분들 전 세계 팬들이 다 기대하죠. 사실. 네. 근데 나오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그 컨퍼런스 파이널에 보여줬던 그런 활약이 또 나올지 근데 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네. 통증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아무리 이틀 시도를 해도 나오기가. 네,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게임이 될 수 있잖아요. 현재 일리미네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히트 입장에서는 드라기치를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선수 생명을 따졌을 때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드라기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파이널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진짜 나오려고. 사실 누구보다 제일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제일 나오고 워낙 싶을 컨디션도 거고. 좋았고. 네. 그리고 오늘 경기 뭐 비록 지긴 했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건 그 뱀이나 뭐 드라기치 같이 핵심 선수의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핵심 선수가 아닌 선수들을 보면 더 소름 끼치죠. 그렇죠. 누가 거기서 25분 뛰고 있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켈리 올리닉? 올리닉 같은 선수들. 네. 켄드릭 넌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다 잘하는 선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특유의 드라기치의 2대2 플레이가 정말 중요한 적재로서에 나오면서 그 어떤 그 레이커스의 어떤 수비의 균열을 일으킨 후에 이제 사실상은 윙자원들의 그 폭격이 이어지면 사실상 레이커스도 굉장히 그 박빙으로 가거나 혹은 뭐 시리즈를 향반 알 수 없게 될 수 있는데 사실상 4쿼터가 돼도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벌어지더라도 불안하지가 않았던 거는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그러니까 뭔가 드라기치의 그 마이애미라는 팀의 에이스 플레이를 떼놓고 시작을 한 느낌을 받은 거죠. 그렇죠. 네. 차포 왜냐하면 떼는 정말 거죠. 그 보스턴의 그 탄탄한 수비를 정말 휘저어놨던 맞아요. 드라기치였기 때문에 드라기치는 뭐 피켄롤 하면 사실 뭐 가장 그렇죠. 유연하게 피켄롤을 리드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피켄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존 스타턴과 칼말론이 가장 장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걸 정말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고 이걸 정말 알고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위력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그 플레이를 저희가 지금 한 10분 정도 본 거잖아요. 지금 1차전 전반전 잠깐 그것만 봤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정말 정면으로 그걸 보고 싶거든요. 이 팀이 정말 그 에이스 카드를 들고 왔을 때 이거를 과연 레이커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네, 피켄롤 수비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렇죠. 팀들이나 선수들이 어떤 순간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물론 뭐 르브론의 우승을 저는 희망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거를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농구 팬 입장에서 네, 너무 조금, 아쉽죠. 네, 아쉽죠, 사실. 뭐 내년 정규 시즌에도 보면 되니까. 네. 뭐 크리스마스 때 보면 되잖아요, 사실. 네. 그때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니 농담이고 히트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조금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시리즈 시작 전부터 굉장히 열세 상황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레이커스가 우위인 상황에서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차포 다 떼고 하는 경기니까 좀 맥도 빠지고 솔직히 이 정도 파이팅이었으면 워리프로 만약에 드라기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무시무시했죠 사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뭐 프리뷰를 하자면 토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레이커스의 우승을 저는 거의 확정합니다. 네. 개인 생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저는 100%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넘어간 것 같아요. 기세가. 왜냐면 사실상은 레이커스가 이미 저는 거의 마인드 세팅이나 몸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틀 하루 더 쉰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게 쫓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 쫓아옴을 느끼는 쪽도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게 3차전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가 굉장히 분수령이었고 그렇죠. 심지어 좋지 못한 경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겼다는 거는 승리의 여신이 기울었지 않나 손을 이쪽으로 들어주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몸 컨디션도 워낙 지금 올라와 있고 AD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지 않은 그걸 극복했다는 게 좀 좋은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폴스트라 감독은 사실상은 이 멤버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어요. 사실 네, 이제 남은 거는 포텐은 사실 맥스로 끌어올린 거라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선수 그쵸. 자원에서 그렇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네. 호수님은 호수님도 토요일 날 저는 그래도 한 6차전까지는 저는 사실 그거예요. 좀 이거는 제가 NBA 팬으로서 한번 그걸 보고 싶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드라기치와 뱀 아데바요가 이제 그 AD를 놓고 이제 뭔가 피켄롤을 시도하는 거를 단 한 번은 그래도 좀 보고 결승전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팬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토요일 날 그게 없으면은 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그 마이애미 히트가 3차전에 이긴 경기 내용을 다시 좀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마이애미는 정말 퍼펙트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커스를 상대로 이제 뭐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플랜 A부터 플랜 C까지를 다 나열을 해서 그걸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은 거를 선수들이 120%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더 이상 이제 뭔가 모르겠어요. 100%까지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는가 이 팀은. 이게 또 심지어 지금 주축 선수들 중에서 뭐 히어로라든지 아니면 뭐 동턴 로빈슨이라든지 이런 젊은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런 가장 높은 무대에서의 경험이 없고 어쨌든 프로로서의 경험이 아직 이렇게 부족한 선수들이 과연 이거를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한 몇십 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상대방이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상대로 물론 이제 몇 명 벌레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선수 상대로 이 선수들이 말씀하신 그 플레이북을 다 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게 그 두 선수가 빠진 와중에서도 정말 그 200년 묶은 여우가 있잖아요. 론도라는. 그러면
그러니까 상대보다 훨씬 느려지고 뭔가 다른 부분에서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슛도 잘 안 들어가긴 했었죠. 네.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선수들에게 다 긍정적 영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런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마이애미에 있냐 하면은 물음표 칠 수밖에 없죠. 라조론도의 복귀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신의 한 수 정말 크죠. 네. 전 복귀라는 단어보다는 부활을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부활. 네. 그는 부활했습니다. 본어게인. 네. 저희가 벌레만큼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론도거든요. 그렇죠. 벌레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원래는. 그들이 받는 돈을 생각을 하면은 똥파리.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괜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저희 집에 리모컨이 없어요. 네. 바닥에 파편만 놓여 있습니다. 출근 안 하셨어요? 네. 아무튼 가슴 아픈 상황이네요. 레이커스 팬들도 저렇게 까네요, 그죠? 왜냐면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뭐 정말 저도 화는 났어요, 사실. 하지만 이 욕할 그것도 저는 힘들었던 게 너무 긴장이 돼서 무조건 게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오늘 경기는 제가 출장을 좀 다녀오느라고 제가 오늘 그 후반까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전만 보고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어쨌든 힘을 내줘서 네 어쨌든 뭐 다행히 이겼는데 5차전은 저는 뭐 충분히 뭐 히트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뭐 충분히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저 마법사님은 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여기서 다른 의견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재미삼아로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일단 저도 뭐 어쨌든 언더독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걸 다 이미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짜 더 할 수 있는 게 드라기치가 기적적으로 경기에 나오는 건데 그 변수 외에는 지금 마이애미가 해볼 수 있는 걸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미 뭐 그런 파워 트러블 작전이나 뭐 원래 장기를 가지고 있던 부분들도 지금 100% 전력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이애미와 이런 지금 결승전 무대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팀이 있다고 하면 어떤 팀이 있을까?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달고 있는 언더독은 사실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았었고 뭐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비교이긴 하지만 지금 마이애미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2003년도에 그 샌안토니오 스퍼스랑 그 뉴저지 네츠가 결승전에 붙었었잖아요. 네. 그때 뉴저지 네츠에 있었던 그 빅3라고 하면 이제 제이슨 키드랑 캐년 마틴, 리차드 제퍼슨인데 이 팀에는 지금 캐년 마틴이랑 리차드 제퍼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노답인 상황이거든요. 네. 상대의 어떤 그 반대 팀에 있는 그 어떤 팀 덩컨이라는 선수나 어떤 그런 다른 토니 파커나 마논 지노빌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1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의 기적이라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 3차전 경기의 어떤 그 퍼포먼스는 저희가 10년, 20년이 지나서 NBA 클래식으로 NBA TV에서 분명히 방영이 될 그 타이틀이 걸릴 거예요. 지미 버틀러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업셋 해가지고 그 타이틀이 붙을 그런 명경기였다 생각을 하고 그만큼 마이애미는 사실 지금 로스터의 어떤 깊이상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는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잠정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파헤치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쉽지 상황이죠. 않죠. 가능성이 좀 팀에 않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선수, 세 번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레이커스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뭐 앤서니 데이비스나 르브론 제임스 둘 중에 한 명이 부상이었다. 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플랜 B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박치기에서 오늘까지 일단은 걔네가 호텔에서 자빠져가지고 다치지 않는 이상 존월처럼 가다가 다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존월 소환 오늘 심쿵 한번 했죠. AD 한번 조금 카루소랑 이제 막 그 상대 리에 막다가 이제 한번 뭉쳐가지고 한번 잡아잡었는데 다행히 그들의 옥체가 보존되는 순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 존월은 잘 있습니다. 인스타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살은 많이 존월 뺐더라고요. 언급하는 거 저희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저희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건 뭐 갱스터 사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소식으로 자주 찾아뵙기 때문에. 학점이 저조하다 그러던데 뭐 한 건가요? 그래서 NBA 유일의 문무겸장. 문무겸장. 의도치 않은. 작년에 그 커리 혼자 남고 탐슨이랑 듀란트 빠졌을 때 그때 생각이 나니까 오히려 저는 마이애미를 응원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버틀러가 진짜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또 보고 싶은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아무래도 좀 현실의 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하게 막상 딱 부딪혔을 때 그 덩컨 로빈슨이 뚫리고 3점도 안 들어가고 히로가 그 이지레이업 같은 것도 그 앤서니 데이비스 팔
팔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손짓에 그냥 이지 레이업을 놓쳤잖아요. 그냥 웬 풍차 앞에서 레이업을 하는 느낌이었죠. 그게 사실 샷블래커의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담인 거죠. 심리적으로. 완전 그냥 오픈 이지 레이업을 놓친 거잖아요. 맞아요. 이 지금 방송 4명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 2명이 레이커스 팬이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레이커스 우위를 점치는 게 단지 우리 반 이상이 지금 레이커스 응원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길. 네. 저희 뭐 어차피 방송 다음 주까지 해야 되니까 그쵸. 마이애미가 이길 수 있는 만큼 이겼으면 좋겠다. 무조건이죠. 저는 오히려 기적 같은 어떤 저 칸쿤 경기들이 갑니다. 여기서 지면은 그 3차전 때처럼 오히려 버틀러가 본인이 좀 더 메이드 많이 하는 그런 경기로 마지막에 좀 임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모습 보고 폭발하는 걸 좀 보고 싶어. 지더라도 그런 걸 좀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좀 있네요. 그러려면 AD를 끌어내야 될 텐데 AD가 아마 있을 거예요. 쉽지 않죠. 그리고 좀 논란이 됐었던 거는 저는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그 르브론 제임스가 이번 파이널 때 그 경기 도중에 3차전 나가버리는 행동이라든지 뭐 오늘도 좀 약간 뭐 태업가 아니었고 이제 론도와 마찰 좀 조금 있었는데 저는 팬으로서는 진짜 좀 그런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역겨울 정도로 좀 짜증났었고 제가 팬이지만 왜냐면 전 르브론 제임스가 누가 공격 받으면 저도 르브론 제임스 위에서 뭔가 이제 디베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저 같은 이제 팬들 입장, 찐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 할 말 없게 만드는 아주 역겨운 행동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레이커스 입장에서 1승을 남겨두고 히트 입장에서는 아직 3승을 남겨뒀는데 좀 멋있게 뭘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베테랑 중에 하나니까. 맞아요. 이 방송을 뭐 듣진 않겠지만 그 새끼가.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또 며칠 전부터 그런 행동을 막 경기도 안 끝나는데 그냥 나가버리고 막 그런 진짜 근본 없는 행동을 했는데. 이게 참 가연님의 그 묘한 매력이죠. 네. 저의 입을 닫게 만드는. 제가 하기 전에 자기 자식을 때리듯이 먼저 두 줄을 편 다음에 넘겨주는데 싸움은 선빵이죠. 이거는 영어로 하면 백신이라고 하죠. 이거 제가 봤을 때 가연님이 셀프로 하시는 거로 인해서 그 르브론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한 100분의 1로 줄어든다 보니까 내가 왜 걔를 방어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나조차도 못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르브론은 참 그 제가 이제 뭐 가연님과의 친분도 있고 뭐 레이커스로 이제 합류를 해서 2년 차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뭔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기 힘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그 진짜. 선수가 가진 그 묘한 그게 있어요. 네. 뭔가 코트에서 잘하면 다른 쪽에서 뭔가 흐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쪽의 밸런스를 이렇게 쫙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팬들이 많고 가장 또 안티가 많은 그렇죠.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벌써 아쉬운 게 이 선수가 은퇴를 하면은 NBA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들과 그 뭐 수많은 뭐 각종 어떤 뭐 스탯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종자들은 이제 무슨 재미로 살 것인가.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소름 끼치는 그릇이 없거든요. 맞아요. 있습니다. 네. 돈치치. 여기서 오늘 공개하나요? 저의 예고편을. 제가 다음 시즌 어떻게 하고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지 씨가 오프 코트에서 저는 봤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알아요. 네. 다음 태아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길. 네. 이미 컸습니다.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도지치는 외적으로는 좀 지금 같은 잠잠한 캐릭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럽인이기 때문에 근본이 있더라고요. 네. 배운 애고 프로 생활 일찍 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프로 마인드를 일찍 깨우치. SNS 좀 덜하고 영어를 그렇게 또 그 정도 잘하진 못하기 때문에 뭐 스페니쉬 잘하고 어쨌든 만약에 5차전이 레이커스의 우승으로 끝이 난다면 이제 파이널 MVP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이 갈 텐데 파이널 MVP는 5차전에서 잘하는 사람이 갈 겁니다. 지금까지랑 상관없이 확실한 우위를 점한 선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웃긴 게 저도 제 이걸 얘기하면 소름 끼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즈가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데 이게 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현지에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해요. 현지에서도 이미 케이스를 클로즈하는 거의 반 정도는 한 상황에서 누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이게 뭐 개나 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느낀 거는 솔직히 지금 르브론 제임스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게 이제 뭐 사실 르브론 제임스의 그 경기 내용보단 르브론은 스탯치가 좀 이쁘잖아요. 솔직히 턴오버 물론 많지만 AD 임팩트가 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1, 2차 스탯과 PER 수치를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리더한테 지금 현재 좀 쏠리고 있는 거고 사실 3차전 때 어쨌든 후반에 끌어와 준 거랑 이런 부분 물론 AD가 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현지로서 그 도박사들 그 보니까 사이트도 보니까 르브론이 지금 가장 위에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좀 압도적으로 위에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는 좀 압도적으로 위에 있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히트 팬들이 들으시면 기분 좀 언짢으시겠지만 저희가 방송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방송할 때쯤이면은 이게 7차전 가더라도 다 끝이 나 있는 그렇죠. 상황이겠죠. 이건 인생을 모르는 그렇죠. 겁니다. 올리닉이 갑자기 타이스도 있어요. 갑자기 올리닉이 올리면서 I'm from Canada 해가지고 나는 자말머리와 함께 3점의 신이다 뭐 이러면 지금 토론토가 지금 백투백 저기 뭐죠? 캐나다인들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네. 그러나 좀 히트팬들 죄송하지만 제가 오버했습니다. 네. 그냥 뭐 저희도 어차피 재미로 하는 그쵸, 거니까. 저희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프리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사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지금 한다면 AD가 받는 게 맞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뭔가 두 명 중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없기 때문에 다음 결정전에서 뭔가 마지막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커리가 MVP 그러니까 첫 골스가 우승했을 때 그 이과달라가 그렇죠. 받았거든요. 그렇죠. 르브론을 잘 막았다는 이유로 그때 생각해 보면은 AD가 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AD가 훨씬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요. 그런 지금 단순히 없지 않아 있어요. 스탯을 받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 이 결승전 자체를 1분도 안 빼고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AD가 어쨌든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준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물론 3차전에서는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막판에 턴오버 때문에 경기를 날려버렸고 그 앤서니 데이비스는 파울 트러블 때문에 경기를 날려버렸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오늘 경기만 보다 하더라도 지금 쐐기 3점과 플러스 쐐기 블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2차전에는 정말 샤키로니 같은 그런 야투를 기록을 했었고 그런 면에서 AD가 어쨌든 저는 더 유력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5차전에 르브론이 만약에 더 잘한다면 그렇게 되면 또 르브론에게 기울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선수가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에게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레이커스가 우승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정전에서 KCP가 막 40점 터뜨리고 이럴 일은 없겠죠. 죽었다 깨어났다. KCP 400명이 몰려와도 어차피 원래 400만인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저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놀라실까봐 가야이님이 이제 시간 예정이 돼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나가셨고, 그렇죠. 네, 저희 3명이서 남아서 그렇죠. 네. 지금부터 르브론 제임스 그 디스 방송 디스 특집으로 이제 병정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백신을 오래 맞추려고 시간을 끄셨는데. 네, 가연님의 이게 매력이에요. 네. 사실 뭔가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와가지고 릅을 갈아버리려고 하다가도 가연님이 먼저 까게 되면은 또 이제 잠잠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그 경기를 봤을 때 특히나 뭐 리캡 경기를 그 영상을 보면 AD 임팩트가 확실히 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 자체의 풀 영상의 내용이나 끌고 가는 뭐 점 이런 것들 봤을 때 르브론의 어쨌든 비중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5차전에서 그게 참 그 제일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만 봤을 때는 잘못한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 하이라이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항상 경기 끝나 종료 후에 이제 뭐 10분짜리든 15분짜리든 수많은 어쨌든 경기 관련된 하이라이트 영상이 돌잖아요. 그 경기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비 미스매치가 나왔었고 그 미스매치에 대해서 어떤 선수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지켜보면은 정말 그 앤서니 데이비스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지미 버틀러를 전담 마크를 하면서 틀어막았거든요. 지미 버틀러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쿼터에 정말 소름 끼치게 핫하면서 야투를 5개를 다 성공시켰었는데 AD가 2차전 그러니까 후반전부터 전담 마크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미 버틀러를 완전 셧다운 시켰거든요. 이런 면에서 공수 양면에서의 어떤 그런 기여도를 봤을 때 저는 AD가 더 높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AD가 사실 뉴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개인의 선수로서의 능력은 정말 높게 평가를 했지만 이런 파이널
파이널 무대까지 오기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대까지 오는데 또 기여한 르브론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네. 무시를 그렇죠.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도박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르브론이 어떻게 보면 커리어 마지막 파이널 그 MVP를 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높은 배당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지금 드네요. 농구 스타일은 예전 같은 인사이드 아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은 하프코트를 그러니까 하프라인을 넘어와서 무조건 센터에게 한번 공을 찔러주고 이 센터가 뭐 더블 팀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 아니면 원어원 플레이를 해서 피니쉬를 하든 거기서 경기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아웃사이드에서부터 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그 플레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 선수에게 당연히 그 2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공을 들고 있는 건 르브론 제임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팀의 어떤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D 같은 뭐 제가 예전에 안테토쿤보 사례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러키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안테토쿤보가 뭐 잘하고 뭐 MVP고 하더라도 이 선수에게 공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공을 단순히 그냥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가장 공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그 팀의 베스트 플레이어로서 이거를 그 베스트 플레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감독이자 그 나머지 선수들인 건데 미러키 사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패한 걸 생각을 하고 레이커스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그 레이커스를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를 시리즈별로 거듭돼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항상 시리즈 전에 이 시리즈의 뭐 키워드는 이 선수다. 이 선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스턴 시리즈에서는 제가 AD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스몰볼 라인업에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센터로서의 그 자질이 있기 때문에 덴버 시리즈에서는 제가 르브론 제임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휴스턴 시리즈를 박살냈던 게 AD였고 그 덴버 시리즈를 박살냈던 게 르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결정적으로 까고 보니까. 근데 이 결승전에서의 어떤 그 우승의 키는 이제 정말 우승인 거죠.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 우승의 키는 저는 AD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에게 뭔가 경쟁적 우위가 있다기보다는 포지션 상으로나 또 이제 뱀아다바 같은 선수가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닌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설령 제 컨디션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팀을 상대로 AD가 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볼을 몰아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사실 좀 레이커스 선수들이 더 그 AD를 밀어줘야 되는 게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포인트가 이 뭔가 매치업 상에서 봤을 때 단순히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나서 매치업 구도를 봤을 때 AD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르브론 제임스나 다른 선수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뭔가 뭐 AD의 뭔가 파이널 MVP를 바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레이커스가 가장 반드시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플레이가 그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경기를 보고 있는 거죠. 뭐 저희가 어쨌든 월이프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근데 반대로 마이애미가 이제 만약에 이제 우승을 해서 누군가 MVP를 정해야 된다면 여기는 또 이견 없이 지미 버틀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넘버 2랑 3가 그러니까 명백한 그렇죠. 고정값이었던 넘버 2랑 넘버 3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자리를 꿰차고 지금 들어온 선수들은 사실 계속 돌아가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 경기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미 버틀러를 제외하면 아예 뭐 대상이 없다고 봐야겠죠. 약간 그 두 팀의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한 명의 리더와 이제 그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또 듀오잖아요. 듀오 느낌이. 물론 이제 리더는 르브론이지만 이제 뭐 어쨌든 어떻게 얘기해야 돼? 눈치가 뭐? 뭐 워낙 이제 AD 예상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 AD가 받을 것 같긴 한데 르브론이 받아도 좀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두 선수가 완전 그 뭔가 대들보 같은 느낌으로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 빠진다면은 여기도 사실 많이 위험하다. 승리 지분이 좀 비슷한. 그래서 누가 와도 이게 공동 수상도 가능한가요? 공동수상도 가능하죠. 근데 지금 투표상으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홀수인가요? 그렇죠. 투표상으로 안 될 수 있겠네요. 화면 기권하면 가능하겠네요. 쉽지 않겠는데요. 기권하기까지는. 근데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AD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자면은 르브론 제임스와 어떤 커리어상에서 가장 호합이 잘 맞는 그 파트너인 거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어떤 파트너들 그렇죠. 비교했을 때 사실 지금 그 최근에 현재에서 가장 그 디베이트 주제로 그 거론이 자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에서 가장 뛰어난 파트너가 AD였나 이것이 맞냐 옳냐 그르냐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디베이트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물론 AD가 최고라고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선 저는 드웨인 웨이드 2011년도에 드웨인 웨이드가 그 르브론 제임스의 파트너 중에 가장 위대한 선수라 생각을 하고 단일 시즌으로만 놓고 봐도 더 위대한 선수라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명의 어떤 궁합만 놓고 봤을 때는 르브론 제임스와 이만큼 잘하는 선수가 절대 없었죠. 두 선수의 어떤 시너지가 그게 그 르브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보완 플러스 르브론 제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패싱 센스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손으로 바탕으로 이제 그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연차의 르브론이랑 또 궁합이 잘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르브론이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농구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르브론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지금 연차에 필요한 선수가 AD인 것도 맞지만 AD 입장에서도 반대로 이제 르브론 선수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두 선수의 궁합은 어쨌든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는 예, 굉장히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그런 주제들로 토론도 많이 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관심을 많이 끄는 그런 이슈일 수밖에 없다. 네. 게다가 더군다나 이제 파이널 또 갔잖아요. 그렇죠. 더블이긴 하지만 그 어려운 악조건들 다 뚫고 결국에는 이제 파이널에서 3대1로 리드를 또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렇죠. 좀 드라기치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참 뭔가 아쉬워요. 아쉽긴 이번 하네요. 플레이오프가 사실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굉장히 재밌는 매치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요. 정말 재밌었죠. 네. 저희가 지금 뭐 결승전이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력의 이탈이 너무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팬 입장에서는 작년 결승전에 더불어서 다시 한번 2년 연속으로 정말 작년에 카와이한테 당할 때 듀란트도 없고 클레이 탐슨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력이 없는데 커리가 혼자 막 하드 캐리하는 것만 바라는 그런 그렇죠. 상황일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뭔가 NBA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24년 동안 NBA를 보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상과 심판 콜은 경기의 일부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어쩔 수 현재 없잖아요. 어널리스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파트 오브 게임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항상 이해는 하고 인지는 하고 이제 같이 목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아쉽죠. 없는. 네. 저는 마이애미 팬들의 그 어떤 아쉬움이 정말 너무 이해가 가요. NBA 팬 입장으로서 그 멋진 매치를 볼 수 없다는 게 풀 전력으로. 그렇죠. 네. 아니 그 아까 자유님이 골스 얘기 하셔가지고 아니, 오늘 이 방송 조합이 새롭다고 하셨는데 전 되게 낯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생각해봤더니 그때 그 지고 나서 그 임창정이 소주 한 잔에서 막 욕했잖아요. 그때 이거 넷이서 먹었거든 딱. 그때가 듀란트 욕할 때. 그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이 그때 시즌 3 막판이었나 보네요. 그때 저희가 술 먹으면서 왜 이 모임으로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그 멤버네요. 그때 제가 기억을 잃었죠. 기억을 잃고 이성도 잃고 이성과 함께 KD도 잃었죠. 자유님도 이제 내년에 다시 골든스테이트가 이제 그럼요. 추격을 할 거니까 다시 또 이번 시즌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겠네요. 위긴스를 정말 잘 팔아야 할 텐데. 위긴스의 세컨픽까지 묶어가지고 잘 팔아야 됩니다. 오늘 절 보면서 얘기하시죠. 킵할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위긴스를 킵할 생각은 전혀 전혀 아마 1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멍청한 프랜차이즈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 멍청한 단장이 누가 될지는 이제 곧 이제 개봉 박두가 될 얘기고요. 오프 시즌 중에 되겠죠 이제. 지금 그 커 감독이 위긴스 칭찬을 엄청 하죠. 디안젤로 러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엄청 잘한다고. 골든스테이트 언제 있었나 싶네.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막 그 비시즌에 훈련 영상 많이 구단에서 올려주고 이런 친구들이 금방 나가더라고요. 위긴스 정말 잘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모든 선수들이 제 컨디션으로 돌아간다고 쳤을 때 정말 해볼 만한 어떤 마지막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지나고 한 1, 2년 뒤면 이제 뭐랄까요 고령.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서는 이제 그 좀 나이가 많은 전성기를 지나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아마 내년이 골스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어떤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내년은 약간 진짜 춘추 전국 시대 느낌으로. 그렇죠. 다음 시즌은 정말 역대급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동부로 놓고 보면 브루클린 얼마나 잘하는지 다들 지켜보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안테토쿤보의 마지막 시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 계약. 맞아요.
지금 계약 기준으로 마지막 만기 계약에 이제 마지막을 찍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CP3 루머가 살짝 있죠. 있기 때문에. 네. 오면은 동부도 흥행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존월도 복귀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죠. 지금 마이애미가 보여주는 이런 어떤 끈끈함을 보면은 그렇죠. 내년에 아마 좀 괜찮은 선수들 한두 명 더 영입을 한다면 그렇죠. 던컨 로빈슨의 그런 그 아찔한 수비력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상위 호환이 그렇죠. 들어온다면 지금이랑 또 게임이 달라질 거고. 마이애미가 사실 지금 이렇게 빠른 시점에 이런 무대에 도달할 거라고는 정말 그 누구도 아무도 생각하지 몰랐죠.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정말 트레이드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계약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허산 하이사이드의 계약도 있었고, 맞아요. 제임스 존슨의 계약도 있었고, 그러네요. 타일러 존슨까지 있었는데, 맞아요. 이것도 어쨌든 이런 소름 끼치는 악성 계약들도 어쨌든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 물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뭐 드래프트가 얹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젊은 재능들을 보내야 된다든지, 뭐 조시 리차르슨 예를 들 수 있겠죠. 굉장히 마이애미에서 주목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아쉽죠, 조시 네. 리차르슨. 어쨌든 그런 악성 계약들도 어쨌든 다시 뭔가 재탕을 하고 재생산을 해서 새로운 로스터를 탄생시킬 수 있고 그걸 또 굉장히 단시간에 이루어졌던 게 마이애미였고 그렇죠. 그리고 마이애미는 아직까지도 이런 그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뭐 드라기치라든지 울리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또 새로운 카드로도 이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애미는 다음 시즌에 또 다른 소름 끼치는 네임밸류에 있는 선수를 또 영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시즌보다 더 많은 기대를 갖고 또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스턴도 그렇고. 물론이죠. 보스턴 이갈고 나오겠죠. 이제. 네. 그렇죠. 저는 그 마일스 터너가 요새 이적설이 좀 돌아가지고 그렇죠. 보스턴 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찰떡궁합이네요. 네. 그렇죠. 잘 어울리네요. 네. 찰떡궁합. 보스턴이 그게 항상 그 뭔가 비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골대가. 보스턴은 심지어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샷블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샷블락만 시켜도 기가 막힌 조합이네. 네. 훨씬 지금보다 궁합이 또 잘 맞지 않을까. 그런 거리상 근처에 있는 팀이라서 정말 받기 쉽지 않겠네. 받아오려면 많은 걸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서부도 이제 웨스트브룩과 하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관심사일 거고 LA 클리퍼스는 이제 다시 한번 그렇죠. 시험대에 오르는. LA 클리퍼스도 좋댔습니다. 저희가 그때 생각한 거랑 많이 달라졌던 이유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카와이 레나드나 폴 조지가 올 때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않았었던 그림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뭐냐면은 3년짜리 계약을 체결하긴 했었지만 2년이 끝난 이후에 플레이어 옵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즉 이제 그 클리퍼스 구단이 카와이 레나드와 폴 조지를 강제적으로 묶어둘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내에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은 카와이와 그 폴 조지가 빠이빠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 플레이어 옵션 행사하고 그렇죠. 아무런 대가 없이 가버릴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가버리게 된다면은 이제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에게 그 많은 이제 드래프트 픽을 안겨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그런 시즌이 그런 네. 굉장히 소름 끼치게 암울한 시나리오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시즌 그 클리퍼스도 무조건 윈나우로 모든 걸 올인해야지만 가능한. 아마 중반 때까지 이게 좀 만약에 삭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트레이드해서 그렇죠. 뭔가를 받아오는 게 남는 장사인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럼 근데 마치 예전에 토론토가 카와이를 데려오면서 우승을 했던 것처럼 네. 만기 계약인 선수를 데려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승을 해보려는 그런 또 도전이 또 시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그 모범 케이스를 이제 그 마사이 우지리 단장님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또 다시 이게 뭔가 다른 팀들이 이제 이거를 또 모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안 그러면 뭐 새로운 구장만 남게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짓고 있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리고 직관했을 때 사실 네. 클리퍼스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최고였죠. 네. 맞아요. 너무 아쉽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뭐 이제 항상 이번 시즌에 가장 거의 유일하게 두려웠던 팀이 클리퍼스였는데 이 팀이 이렇게 자멸할 거라고는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뭐 여러 변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또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역대급으로 뭔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시즌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내부 외부 모든 사건 통틀어서 아마 역대급이 아닐까. 그럼요. 저희도 바빴고요. 네. 저희는 어떻게든 뚫고 하려고 했던 호수이님의 열정과 그렇죠. 2인 방송도 최초로 시도했고 뭐 다양한 방송들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개인 방송도 있었고 와이파이부터 막걸리 정말 방송 와이파이 플러스 이제 학도님이 싸질러 놓고 간 거를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싸질러 놓고 간 그 수많은 소름 끼치는 아이디어를 이제 그 실행으로 옮긴 그렇죠. 우리 자유인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참 뭐 NBA 시즌 자체도 그랬지만 네. 저희 노아 입장에서도 참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죠. 네. 보면은 결국에 이제 뭐 아이디어는 학도님이 굉장히 많이 내셨고 스탯은 자유님이 다 찍은.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단장처럼 영입을 하고 실제로 뛰는 건 다 자유인님이. 경기를 좀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빠져서 그래요. 네. 네. 그러네요. 저희가 뭐 이제 막방 때 한 번 또 돌아보겠지만 네. 여러모로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청취자분들과도 만나는 네. 시간이었죠. 이제 다음 주면은 어떻게든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어오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사실 방송이.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파이널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5차전이 벌어질 거고 네. 거기서 만약에 레이커스가 이긴다면 레이커스가 우승, 네. 만약에 마이애미가 이긴다면은 또 6차전까지 그렇죠. 네, 벌어질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6차전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 우선 5차전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고 6차전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12일 아침 이제 8시 30분에 그렇죠. 있을 거고 만약에 7차전까지 가게 된다면 수요일 날 10시. 수요일 날 10시. 네. 네. 이거로 인해서 이제 저희의 그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제 그 1920 시즌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네.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좀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그 코로나 버블 이전에는 진짜 제발 이 플레이오프가 열리기만 해달라고 빌었던 것 같은데 막상 또 이게 계속 요구하게 되네요. 드라기치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저는 드라기치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마이애미가 패색이 짙은 그런 상황이라도 드라기치가 뭐 한 5분이라도 뛰는 모습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자꾸 이상하게 드네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네. 물론 근데 개인 그 선수의 건강이 최우선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 리스크는 절대 테이킹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전에 그랜티 같은 선수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하긴 듀란트도 1년 쉬었잖아요. 네. 잠깐 나왔다가.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탐슨도 어쨌든 뭐 그렇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최종 결정은 맞아요. 항상 그 본인의 커리어를 항상 같이 염두에 두면서 네, 좋은 결정을 내리고. 어쨌든 마이애미는 끝까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절대 가비지 포기하지 않죠. 이런 점수가 나도 아마 버틀러는 끝까지 뛸 것 같고 예, 그려져요. 예. 그리고 마이애미가 꼭 선전하기를 바라는 네. 저는 진심으로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더독을 응원하는 마음을 저도요. 네 가인님이 안 계시니까 슬쩍 던져보면서 뭐 이번 주 방송은 그럼 이쯤에서 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그 파이널 마무리 소식과 함께 마지막 방송으로 찾아뵐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마지막 방송까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이번 시즌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저희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시즌 내내. 아마 마지막 방송은 가급적 저희 패널들 일정을 한번 조율해서 웬만하면은 결정할 최대한-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하는 걸로. 네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원래 저희가 올라오던 그 루틴의 시간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고 기다려주시면 네. 어떻게든 저희도 쫑파티도 해야 되고 10년 만에 우승하게 되면 10년 만에 우승하는 거죠. 저는. 네. 호주님 한번 소주 한번 먹여봐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정말 기록이 새로 세우고 우승하면은. 근데 만약 그거 결정 나면 그날 밤 두 분이 떠나시기로 되어 있어요. 여행 가는 거. 지금 코로나라 어디 못 가거든. 제가 레이커스 팬으로서 처음으로 우승을 맛봤던 게 20년 전이었고 9900 시즌이었죠.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던 그 우승팀이 20년 전이었고 마지막 우승을 안겨줬던 것도 이제 10년 전에 10년 전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레이커스였는데 10년 만에 또 이제 우승을 생각을 하니까 또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게다가 이제 이번에 우승한 보스턴과 동률이 된다니까. 그렇죠. 나메크님과 동급이 되는 거죠. 같은 선상에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죠. 노아 시즌 5 46번째 방송은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마지막 파이널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 NBA 온 에어 시즌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